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스캔 데이터, 빔 활용 제한 케이스 스터디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진행된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토탈 스테이션, 드론, 디지털 스캐너를 통해 취득한 각 데이터의 차이점과 오토데스크 인더스트리 컬렉션 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다오 데이터 이정아 대리가 드론 촬영과 디지털 스캐닝을 통해 취득한 최초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 및 정합 과정의 디테일한 분석 소개와 이노액티브 김기룡 과장이 건축, 그리고 설비 교체나 라인 신증설과 같은 시설물 분야에 대한 실제 현업에서 수행 중인 사례를 바탕으로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일 진행되는 웨비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설명을 마친 후 Q&A 시간에 답변을 드릴 예정이며 채팅 문의 시 발표자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보낼 곳을 모두에게로 설정해 주신 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발표를 마치고 Q&A 세션에 나타나는 설문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대해서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번거로우셔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 초점을 맞춰 업데이트한 스캔 데이터 활용 워크플로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스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는 인터넷상에 업로드된 수많은 정보를 통해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드론 촬영 또는 디지털 스캐너를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3D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 데이터로 컨버팅하여 익스포트한 후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3D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3D 데이터 수정 및 변환, 즉 오토데스크 리캡 프로 실제 활용 방법에 대해 초점을 두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캔 데이터 수정 및 정합은 리캡 프로에서 할 수 있다더라 라는 러프한 이론만 아실 뿐 실제로 드론 또는 3D 스캐닝을 통해서 나의 최초 취득 데이터가 어떤 파일 유형인지 또 나의 스캔 데이터 수정 및 정합을 위해 리캡 프로, 리캡 포토, 어떤 제품을 어떤 순서로 사용해서 어떤 파일 유형으로 임포트 또는 익스포트를 해야 하는지 이런 일련의 작업 상세 과정을 오늘 웨비나의 핀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먼저 촬영 장비에 따라 최초 취득 데이터의 파일 형식이 다른데요. 드론은 이미지 파일, 픽스포디와 같은 어플을 이용할 경우 라스 파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의 경우 확장자가 JPG 또는 JPEG일 경우 리캡 포터를 이용해서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 추출된 데이터는 RCM, RCP, RCS,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포트 형식의 RTML과 XML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 파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뒤에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이 리캡 포터는 단순하게 이미지를 컨버팅 시킬 뿐만 아니라 스캔 데이터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메쉬 단위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에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라스 파일의 경우 리캡 프로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리캡 포토가 필요하진 않으시고요. 바로 파일을 변화를 하셔서 오토데스크 제품에서 3D
빔 모델링을 사용하실 수 있는 RCS나 RCP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리캡 프로에서 바로 스캔 데이터를 포인트 단위로 정합을 하시거나 수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D 스캐닝을 통한 데이터 작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D 스캐닝을 해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처리 소프트웨어로 익스포트를 시키시게 되면은 바로 오토데스크 리캡 프로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원하시는 확장자명으로 익스포트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최초 취득 데이터를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각 파일 유형별 워크플로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캡 포토와 리캡 프로의 기능 차이를 좀 더 상세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리캡 포터의 유용한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이미지 파일에 따로 좌표들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GCP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후에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밑에 보시는 것을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RCS를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리캡 프로에서도 데이터 핸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서 익스포트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캡 포토에 숨겨져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인데요. 보시면은 같은 이제 RCM 파일, 그러니까 리캡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비교 분석 같은 것도 가능하시고요. 또한 아까 제가 서페이스 단위로 얘를 갖다가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원하는 데이터를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뭐 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표시가 될 텐데요. 간단하게 지금 핸들링 통해서 평평하게 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클릭 몇 번만으로도 메쉬를 좀 더 약간 크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리캡 포토를 이용해서 익스포트를 할 때 리포트 파일도 이제 익스포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프로젝트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사 영상이라던가 디지털 고도 모델, 이미지 겹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들이 리포트가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캡 프로에 대한 유용한 기능인데요. 리캡 프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RCS의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오토로 정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스캐닝 데이터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리캡으로 바로 아무 작업 없이 좌표값만 맞추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정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아무래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핸들링하는 툴이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단위로 이제 원하시는 곳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선택 방식을 이제 올가미 선택 방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레이어를 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번 레이어를 설정했고요. 지금 2번 레이어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메뉴 버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금 방금 선택했던 레이어를 껐다가 켰다가 이런 식으로 가시적 조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캡 프로의 유용한 기능 두 번째인데요. 데이터를 수동으로 정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부 작업을 통해서 어떤 같은 공간을 이제 좀 다르게 좀 뭐 포인트를 잡고선 스캐닝을 할 경우에 얘가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거의 비슷한 벽체 쪽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동으로 정합을 시킬 수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노란색 오른쪽 귀퉁이에 빨간색 점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저 벽 왼쪽 하단에 파란 색깔 점을 똑같이 달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얘가 맞춰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정합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두 데이터가 이제 겹치는 것이 완벽하게 겹치도록 수동 정합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뭐 거리 조회라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른쪽에 결국에는 리캡 포토에서 이제 사용되는 파일 확장자명인데, JPEG만 작성을 했지만 JPG도 가능한 거고요. 그 밖에 이미지 파일 유형은 사실상 호환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이제 정합을 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왼쪽은 이제 리캡 프로에 대한 이제 호환된 파일 확장자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파일 유형이 임포트가 되고 익스포트가 되는지 파악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JPG 그 파일,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스캔 데이터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실제 제가 한번 작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도 같이 케이스 스터디처럼 공유를 해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그 이미지 두 개가 같은 부지인데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리캡 프로에서 한번 정합을 시키려고 봤더니 오른쪽 상단처럼 고도값도 굉장히 뭔가 도로가 이렇게 수직 상승이 된 것처럼 어긋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수동으로 좀 약간 정합하시거나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동으로 정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추 비슷하게 맞는 것 뿐이지, 이거는 사실은 정합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무브의 작업을 진행을.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트워크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잠깐 연결이 끊겼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문제가 고도가 맞지 않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처럼 JPG, 이런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 리켓포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방금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GCP 포인트를 맞추는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GCP 포인트를 필수를 맞추고 작업을 하셔야지 혹시라도 지금처럼 이미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더 깔끔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스 파일을 스캔 데이터로 추출한 데이터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누락된 이미지 파일과 같은 드론 촬영 데이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드론 촬영 데이터여도 라스 파일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이미지 파일과는 다르게 누락된 부분 없이 이전보다는 무난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로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인프라웍스의 모델 뷰더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지형 모델링이 된 곳에 방금 보여드렸던 라스 파일을 얹은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GCP 포인트를 맞추시게 되면은 특별한 추가 작업 없이도 정확한 위치에 임포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약간 이미지 파일처럼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원래 제가 지금 지역 모델링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 스캐닝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3D 스캔 데이터인데요. 지금 요거는 뭐 따로 영상 같은 거 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범위가 저희가 좀 넓게 잡았다 보니까 이제 건물 부분만 이제 라운드로 이제 몇 군데 타점을 이용을 해서 좀 스캐닝 작업을 했던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이게 한 개의 이미지 파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캔 데이터의 진가는 확장을 하면 할수록 차이점이 그게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다가 확대를 할수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스 파일과 이런 것들을 차이점을 좀 비교를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밀도 비교부터 좀 진행을 할 건데요. 그렇다면 JPG, JPEG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스캔 데이터로 변경한 거, 그리고 라스 파일을 스캔 데이터로 변경했을 때의 정밀도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가운데 이미지가 드론 고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카메라 위치를 조절을 해서 스크린 캡처를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뭔가 해상도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이제 밑으로 고도를 좀 떨어뜨려서 확대를 시키면 시킬수록 확실히 해상도가 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판단한 결과 JPG랑 JPEG 같은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라스 파일을 스캔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은 그렇게 큰 해상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라스 파일을 작업을 했을 때가 좀 약간 초점 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핸들링이 좀 편했던 것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업한 데이터만 이런 것인지는 한번 저희도 계속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통화해서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드론 촬영 데이터와 그 다음에 3D 스캔 데이터의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한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라스 파일 또는 이제 포토 이용해서 이제 스캔 데이터를 컨버팅 시킨 것을 캡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3D 스캔 데이터를 컨버팅한 자료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캔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뭐 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진처럼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연결이 좀 안 돼서 이제 계속 이게 좀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드론 촬영 데이터와 3D 스캔 데이터의 차이점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은 좀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토탈 스테이션과 드론, 그 다음에 디지털 스캐너의 비교표를 갖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 색깔로 제가 네모 박스를 친 부분은 이번에 진짜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론이랑 디지털 스캐너를 아예 장비를 가져가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눠져서 이걸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드론에 저희가 뭐 운전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순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드론 배터리가 이제 30분 정도밖에는 진행이 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감안을 하고선 날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회 작동 시간은 30분은 너무 좀 짧게 측정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 표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시간 정도는 만약
그 운전이 좀 약간 조정이 좀 괜찮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저희가 했던 그 부지를 기준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디지털 스캐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장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6시간까지는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조금씩 이제 찍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위도 좀 좁긴 했지만 그 범위가 광범위해진다고 하더라도 6시간까지는 조금 걸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정확도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보니 아무래도 아까 뒷부분에 아까 보시는 분은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건물 뒷부분에 농구장 코트가 있었거든요. 농구장 코트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명시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디지털 스캐너를 통해서 작업된 요 스캐닝 데이터는 오차 범위가 확실히 저렇게 센치 단위로 진행되는 것은 맞으나 드론 데이터 또한 저희가 고도를 조금 높게 해서 그런지 XY 좌표 값도 사실은 10cm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번에 추측을 한 바로는 드론 촬영도 너무 높은 고도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아무리 이게 이미지를 겹치는 범위를 많이 할지언정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촬영을 하실 때도 저희는 고도를 50에서 80 정도로 주고 촬영을 했었는데 100 정도 주고 촬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좀 여건이 되신다면은 좀 더 고도를 낮춰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정확도가 좀 더 디테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뭐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에는 드론은 굉장히 빨리 됐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린 그 데이터는 1시간, 2시간 정도로만 처리를 해서 RCP 파일로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장단점 분석인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저번 웨비나와 진행했던 것과 비슷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작업을 했을 때의 장단점 느낀 것과도 비슷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수목이었어요. 수목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약간 저희도 구두상으로 교육을 들을 땐 듣긴 했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은 이 드론이 그 장애 물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긴 들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수목 같은 경우에 얘를 판단을 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직진을 했다가 뭐 충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약간 뭐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목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시야 확보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뭐 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자란 곳은 아무래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좀 탄탄하게 나오지 않고 좀 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오돌도돌하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 밑에 포인트 데이터 작업을 하실 때 좀 유의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발표 세션은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노액티브의 김기룡 과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스캐닝을 활용한 케이스 스터디 발표를 맡은 이노액티브의 김기룡이라고 합니다. 현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시설물 관리 솔루션인데요. 도면 없이 현장의 시설물을 로드뷰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을 도면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비 교체 및 라인 신증설 시에 스캔 데이터와 저희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적으로 회사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3D 스캔 기반 시설물 관리 기술의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요. 사업 분야로는 3D 스캔 파트, 프로젝트 관리 파트, 빔 파트, FMS 파트, 컨설팅 및 교육 파트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산업 분야에 맞춰 개발한 솔루션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빔 모델링을 위한 라이브러리, 물량 산출, 시뮬레이션 등의 솔루션과 CAD 뷰어 제품군, FMS와 P&ID 제품, 문서 도면 관리 솔루션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웨비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잠시 화면이 아직 안 넘어가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장표는 첫 번째가 기존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고요. 4차 산업과 3D 공간정보 구현에 대해 알아본 후에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시설물 관리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순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렇지 않은 공장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설비 공장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 이후의 산업 개발로 지어진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공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도면과 낮은 공간 인지도로 인해서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분산된 공장 및 건물 등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관리하지 못한 채 산재되어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 문제점으로 저희가 짚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도 수기로 작성된 데이터로 현장 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를 스캐닝 데이터와 VR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드뷰 형태의 직관적인 시설물 관리가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요.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 검색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면도 있고 제작 도서도 있고 설비 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어져 있는데 왜 정보 검색이 쉽지 않을까요? 바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연계성 없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 데이터를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어 빠르게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로 도면의 부재, 데이터 활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3D 모델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무조건 모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관리가 잘 이루어질까요? 없는 도면을 새로 제작하는데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이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이고요. 그것을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면화 없이 1인칭 관점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이며 정말 필요한 부분만 도면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위한 모든 데이터를 관리 및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이누아 i3D FMS 솔루션인데요. 이누아 i3D로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면 설비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언제 누가 어디에서든 쉽고 편리하게 로드뷰 형태로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공간 정보 구현으로 새로운 도면을 제작하는 비용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아 비용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요. 솔루션 안에 탑재되어 있는 모델러라는 툴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도면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3D 공간 정보 구현으로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데요. 그 예로 안전이라든지 현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공장 레이아웃 변경이라든지 공장 신축 등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3D 공간 정보 구현이란 흔히들 말하는 4차 산업으로 가는 첫걸음인데요. 4차 산업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적 의미로는 내가 가진 정보와 기술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술을 합쳐서 융합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라고 하는데 참 애매모호한 말들이죠. 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4차 산업의 세부 사항들로 가상현실, 3D 프린터, 드론,
스캐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잘 다루고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4차 산업에 한 발 앞장설 수 있으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 및 초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공간 데이터를 3D 공간 정보 구현으로 쉽고 빠르게 컨트롤하고 가상현실로 가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시설물을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3D 공간정보 구현의 데이터인 즉 스캐너 데이터 및 VR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시설물 관리를 하고자 하는 노후화된 시설물이나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 3D 스캐닝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개발한 이누 R3D 젠을 통하여 시각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이걸 이누 R3D 툴에서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캐닝 데이터와 VR 데이터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이며 우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처럼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를 넣어둘 수 있어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문서 관리, 설비 관리, 업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협업과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설물을 쉽고 빠르게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만들었고요. 분명 웨비나를 보고 계신 고객들 중에 스캐너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고객들이 계실 텐데요. 용량이 큰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로딩 시간 등의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아직 나와 있는 기술로는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를 저희 솔루션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누 R3D 젠을 통하여 이미지 보정 및 인덱스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듯 시설물을 볼 수 있고 키맥과 뷰어를 매칭시켜 보고자 하는 곳으로 빠르게 오토 센터링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인 대용량의 파일을 반으로 줄인 압축 기술인데요. 저장 공간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요. 세 번째로 대용량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2MB 이내로 뷰링할 수 있어서 로딩 시간이 1, 2초밖에 걸리지 않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힘들다는 스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컨트롤하면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솔루션 및 프로세스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솔루션이 이누 R3D라는 솔루션입니다. 이 스캐닝 데이터로 유지보수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엄청 많은데요. 그중 스캐닝 데이터를 이용하여 라인 신증서를 하는 것에 대하여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캐닝을 활용한 라인 신증설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스캐닝 데이터로 1인칭 관점 로드뷰 방식의 시설물 관리를 진행하시다가 신규 라인을 이설 및 증설할 때 적용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기존 스캐닝 데이터를 가지고 신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누 R3D 모델러 파트에서 그 모델러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하시고요. 비교 검토한 후에 장비 교체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데이터들은 한번 데이터를 생성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누 R3D로 가지고 와서 변경된 신라인을 유지보수할 수 있고요. 그 라인의 데이터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장 라인의 변화된 부분의 히스토리를 전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 프로세스에 맞춰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좌측 하단 이미지가 이누 R3D 솔루션 화면이며 여기서 아이콘을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우측 상단의 이미지처럼 오토데스크 리캡 툴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열람하면
보여지는 것 같이 하나로 정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교체 및 이설을 위해 새로 작성된 모델 데이터와 비교 검토하는 곳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건물의 생성 좌표,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죠. 좌표를 취득하여 인후R3D 모델러를 통해 건축 객체를 모델링하고요. 취득된 빔 데이터를 우측 이미지처럼 포인트 클라우드와 오버래핑하여 비교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장비 패드 위에 장비를 배치하고 파이프와 부속 장비들을 모델링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인후R3D 모델러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도면이 없어도 모델링 할 수 있는 툴이며 이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인후R3D 솔루션 화면이고요. 우측이 인후R3D 모델러를 애드인 시킨 설계 툴입니다. 설계 툴은 오토캐드 MEP를 사용했고요. 왼쪽 화면에서 그리고자 하는 파이프 및 배관을 클릭하면 우측에 모델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처럼 메인 배관과 연결하는 배관도 클릭만으로 모델링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는데요. 지금 화면이 조금 끊겨서 추후에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인후R3D 모델러를 활용하여 파이프와 부속 장비들을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장표와 같이, 지금 보여주는 장표와 같이 주변 배관 모델링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장비 주변 모델링 데이터와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시 한번 정위치 비교 검토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장표에서 파란색 부분이 모델링 데이터고 이것을 포인트 클라우드와 오버래핑하여 치수, 간격 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방식으로 인후R3D 모델러를 이용해서 연결된 파이프 라인을 추가적으로 모델링 하고요.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시면 전체적인 빔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프로세스가 도면이 없는 것을 도면화하여 신설 및 이설하기 전에 최종 데이터까지 만드는 거였고요.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왼쪽 상단에 북마크 표시가 되어 있는 보일러와 우측 하단에 있는 냉동기를 교체 작업을 할 때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모델에서 교체 철거될 라인 및 장비를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 지금 이게 보여지는 장표가 제거해야 될 구 라인들이고요. 그 영역에 신규로 들어갈 장비 및 파이프를 모델링함으로써 교체될 모델링 데이터까지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인 스캐닝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비 라인 신증서를 하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렸으며 도면이 없는 곳을 쉽고 빠르게 도면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스캐닝 데이터로 비교 검토하여 정확한 모델링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당연히 배치도라든지 신설된 장비의 도면, 물량 산출의 결과물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참고용으로 결과물을 간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교체 대상 장비 및 파이프에 대한 물량 산출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요. 이것은 장비 배치도인데요. 왼쪽 도면이 철거 대상 장비에 대한 배치도이고요. 오른쪽 도면이 이설 및 신규 장비에 대한 배치도까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라인별로 세분화하여 상세별을 볼 수 있고요. 냉동기 주변의 치수 정보 관련 도면과 펌프 라인 관련 치수 및 위치 정보, 신설된 장비에 대한 도면 도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캐닝 데이터를 활용하여 라인 신증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금일 발표드린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도면이 없는 시설물 같은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새로운 모델링을 만드는 도면화를 할 필요 없이 스캐닝 데이터로 3D 공간 정보 구현하여 시설물 관리를 하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구든 실내에서 직관적으로 현장을 볼 수 있어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케이스 스터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비 라인 신증설, 이설을 할 부분이 생겼을 때 부분적으로 모델링하여 설비 장비 및 라인 교체를 하라는 것이고요. 이에 기반이 되는 것이 스캔 데이터인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으로 가는 공간 데이터의 활용이며 제가 말씀드리는 3D 공간 정보 구현입니다. 금일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질문사항이나 데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을 드릴 거고요. 금일 발표 건에서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질문들을 정리해서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